친구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동신고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최중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지구과학 올림피아드를 출전해서 이제 수상을 해왔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자연과학과 같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예산이 필요한 그런 과학들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이제 성과 위주의 그런 발전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는데, 이제 이러한 기존의 성과주의적인 그런 걸 바꾸고 또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과학과 같은 비주류인 그런 자연과학들의 입지를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의 미국 같은 걸 보면은 다르파라고 하는 되게 아주 한 번에 도달할 것 같지 않은 아주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아주 오랜 거금과 시간을 들여서 만든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우리나라 같은 데도 도입이 되어서 뭔가 많은 기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앞에 있는 학생. 네, 세 번째 줄.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 2기로 입학해서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정자윤이라고 합니다. 좋은 연구 환경 만들어주신 덕분에 연구와 더불어서 산업부 자문단 활동도 하고 열심히 사회에 기여하는 과학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20대 초반이긴 하지만 제가 느낀 우리 사회는 새로운 시도보다는 검증된 선택을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남다른 선택을 하면 그게 특별하다기보다는 무모하거나 불확실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나 서울의 이런 명문 대학들 대신에 지방에 생긴 신생 대학의 총장 장학생이 되는 것을 선택하면서 주변으로부터 많은 우려와 걱정의 말씀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 사회적 인식이 연구나 내가 하고 싶은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학 환경 역시나 흥미있는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들기보다는 시대에 맞는 연구를 좀 발빠르고 똑똑하게 해내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와는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자리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그런 최고의 학업 역량과 창의성을 가진 그런 인재들이 많은데, 이들이 실패 허용을 넘어서 젊은 과학자들이 정치적, 사회적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한 문제를 오래 진득하게 붙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나 행정적 지원, 그리고 연구자 인식 개선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천에서 용날 수 있도록 지방에서도 세계에서 뛰어난 이런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방문해 주시고 또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뒤에도 있나요? 뒤에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맨 뒤에 있는 손 드셨나요? 네네네. 저 맨 뒤에 있는 우리 학생한테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쪽을 놓칠 수가 있어요. 사각이라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김재철 AI대학원에 재학 중인 박사과정 정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굉장히 이번 정부에서 LLM이나 뭐 AI를 연구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GPU나 자원 등을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사실 이런 과제에서 정말 얻을 수 있는 자원이 많지만 이 과제들이 사실 1년마다 성과 및 실적을 평가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이 자원을 계속 쓸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런 LLM이나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연속성을 좀 고려해 주셔서 이런 1년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좀 연속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저쪽에 있는 남학생. 네, 손 높이 들고 있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상했던 시간 대비 질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주 효율적인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 기계공학부에서 재학 중인 조연우입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앞서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게 대학원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할 때 그런 것들에 관해서였다면, 저는 자라나고 있는 우리 젊은 영재들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다름 아닌 현직에 있는 연구자들이 직접 밀착해서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현 가능할지를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이제 현재 그 과학기술 전문 연구원, 요원, 그다음에 과학기술 전문사관 이런 것으로 대체 복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어떤 영재고, 과학고 혹은 이제 과학중점학교에서 그 과제 연구를 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분명히 잘 가르쳐 주시긴 하지만 현재 학계에서 어떤 것이 트렌드이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면 우리 자라나고 있는 그 영재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훌륭한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이 우리가 사실 고민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연구의 현실은 실제로는 기초과학 연구나 이런 건 성과가 즉각적으로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건 매우 투자를 경원시하는, 잘 안 하고 있죠, 사실. 그러니까 즉시 효율이 있는 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런 연구에만 좀 집중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문제라는 생각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연구는 원래 기업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필요하긴 하지만 경제적 가치가 그렇게 곧바로 나지 않는 부분을 이제 공공 부문에서 지원해서 연구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뭐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지금까지는 기초과학이나 이런 분야에 사실 연구가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방향을 좀 바꿔서 좀 길게 멀리 보면 이런 기초과학이나 사실은 이제 기초 인문 과학 분야에 대해서도 사실은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닥이 튼튼해지거든요. 그 지점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좀 방향을 좀 일부 전환해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 투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공대 다니신다는 우리 학생, 사실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길에는 뭐 특별한 메리트가 없죠. 원래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열어야 거기에 그게 그야말로 선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에서 또 선진국이 하던 거 잘 뺏겨가지고 또 빨리 따라가는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선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개성 넘치는 이런 인재들이 정말로 필요해요. 앞으로 대성하시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방이 수도권과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또 대대적으로 지방 대학이든 지방의 연구든 지방 인재 양성이든 이런 데 더 많이 집중하려고 합니다. 에너지 공대도 많이 지금 정원도 늘리고 좀 지원도 대폭 늘리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니까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체 복무 얘기를 하신 거죠. 사실 좀 그렇죠. 우리 특히 남성 청년들 경우는 이 연구 좀 복무 중에 있는 분도 한 분 오셨네요. 일단 저분한테도 기회 되면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십시오. 남성 청년들이 사실 똑같은 조건에서 이제 국방 의무 이행 때문에 상당 기간을 지금 이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게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한 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대체 복무 분야는 꽤 있긴 있는데 좀 더 확대하자 그런 얘기인 것 같죠? 네, 실제로 병무청이랑도 얘기를 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께서도 전향적으로 하고 있어서 정리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저것도 우리가 확대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여기 좀 덧붙여가지고 지금 군대 자체를 좀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에요.
지금까지는 병력 숫자 그리고 보병 중심의 군대 체제였다면 이제는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완전히 장비와 무기 경쟁이 돼 있는 상태라서 군 체제도 대대적으로 바꿔야 되고 병력도 그냥 단순히 숫자를 때우는 정도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장비 무기 체계 중심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병력도 전문가로 다 양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체제 개편을 하는 중인데 군대에 복무하는 시간이 청춘을 낭비하는 시간 때우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라 그 기회에 첨단 무기 체계나 장비 또 첨단 기술을 익히는 기회로 만들려고 지금 체제 개편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재밌네요.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복무 중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네,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고 싶습니다. 네, 어쩌면 나라를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수한 과학 인재들이 이제 전문 연구 요원이라는 것으로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현재 그 공군에서 일병으로 복무 중인 이화령이라고 합니다. 네, 604기, 저는 604기입니다. 네. 저 또한 서울대학교 화학부에서 자연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현재 공군의 그 생활 처우 개선이 많이 되어서 그 이론 공부 같은 경우에는 병사들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아무래도 기초과학 분야는 이론 공부와 실제 연구 경험 간에 메울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복무 중에 있으면 그런 연구 경험에서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복무 중에 있으면서도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